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뭐든 참 잘 드시는 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뭐든 드시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대체로 이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속이 더부룩 답답하고 트림이 자꾸 나고 가끔은 아프기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의 증상인데요. 대부분의 원인은 위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위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화면으로 만나보신 선생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지삼용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화기 내과에 근무하는 지삼용입니다. 예. 위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오늘 많이 여쭙고 좋은 답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요, 위염 주변에서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위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 염증 있으면 그냥 위염입니까?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위의 점막에 염증 세포가 침륜된 상태를 위염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의 점막에 염증 세포가 침륜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모든 사람에 있어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위염은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사회자분들도 네. 혹시 이 속이 거북한 경우에 나 위염 있나라고 그냥 생각해 위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예, 많죠. 예. 예. 이렇게 일반인에게도 네. 위염이란 말은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속이 더부룩하다, 통증이 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상태를 네. 그냥 위염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속이 불편하면 그냥 위염이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예, 많은데 맞습니다. 일단 우리 뱃속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위는 우리 사람 몸에서 요 상복부 요 주로 명치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식도하고 위 사이를 음식이 들어온다 해서 덜문, 또 위에서 십이장으로 나가는 부위를 나간다 그래서 날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는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윗부분을 저부라 하고 몸통 부위를 체부, 그리고 아랫부분을 전정부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저부가 위에 제일 첫 부분인데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부라 하느냐 하면 인체 내에서는 위가 이렇게 누운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있다 그래서 저부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고 요 음식은 일시적으로 위에 제일 윗부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저부에 잠깐 저장을 하게 되고 다시 몸통인 체부를 거쳐서 전정부 혹은 유문부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내려가고 십이장으로 내려간 음식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위산은 굉장히 강한 산인데 그 산 속에서도 우리 위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염증이 생긴단 말이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염증은 그러면 이 강한 위에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위염의 원인을 보기 전에 예. 우선 그 위염의 종류를 보는 것이 그 원인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염의 종류가 있어요. 예. 위염의 종류는 급성 위염과 예. 만성 위염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저희 의사들이 급성 위염을 보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네. 즉 만성 위염이 급성 위염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예. 급성 위염의 종류에는 급성 출혈성 위염, 네. 급성 헬리코박터 위염, 급성 화농성 위염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실제 급성 위염의 원인은 우리가 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예. 혹은 쇼크, 그다음 수술 후에 혹은 또 화상 후에 네.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보면 그 심혈관계 질환이 또 많아지고 예. 관절염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혹은 관절약 이런 것들을 먹게 됨으로써 급성 위염을 앓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며칠간 치료를 하면 또 예. 급성 위염은 쉽게 낫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면요, 일단 떠오르는 게 선생님 이겁니다.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숙취 속에서 막 속도 니글거리고 막 술 마시고 토하고 이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선생님, 이런 것도 위험에 속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술도 위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술로 인해서 생긴 위험을 네. 급성 알코올성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술은 직접적으로 위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예. 또한 통증을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구역질, 심하면 토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한 20%에서 이런 출혈성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을 드셔서 생기는 위험은 술을 끊으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만일 만성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치료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위 내시경을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성 위염이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만성 위험은 최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구가 노령화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흔히 먹는 기호품들, 음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 네. 이렇게 위에 점막에 자극을 가하게 되고 네. 또 위가 퇴행성 변화를 갖게 됩니다. 위도 나이를 먹는다 이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만성 위염이 생기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런 만성 위염이 증상이 없을 경우도 있고 네. 또한 그 증상이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만성 위염은 이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앓고 있으신 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점도 중요하겠고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하고 위궤양이나 예. 암성병변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환자들이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냥 만성위염이라는 병명을 붙인 적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만성위염은 진단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한 우리 정의도 다양해서 아직까지 그 개념이 확실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근자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만성위염도 그 진단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런 환자들이 아무런 증상도 없고 또한 내시경으로 봐서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조직 검사를 하였을 때 네. 현미경적으로는 위험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성 위염의 종류는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예. 홍반성 위염, 비후성 위염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헬리코박터 균이 만성 위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예.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대부분 내시경을 해보시면 무슨 위험, 방금 말씀하신 그 만성 위염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맞습니다. 예. 중년 이후에 한국인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예. 위축성 위염입니다. 예. 이 위축성 위염은 위에 나이가 먹음으로써 위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 서럽다. 예. 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정구병변, 즉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으로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위점막이 얇아지니까 예. 소화 능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여기 또 혹시나 나중에 위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암이란 뜻은 아닙니다. 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조금 자주 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헬리코박터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TV에 자주 나와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헬리코박터는 위험한 균인 거죠. 지금 국민들이 헬리코박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1983년에 워렌과 마샬 박사가 헬리코박터 균을 발견을 했고요. 예. 이 공로로 2005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 헬리코박터 균은 위의 점막에 있는 균이고 위염, 위궤양 또
십이지장궤양, 네. 위암, 위림프종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잠시만요. 위암도 일으켜요? 예, 헬리코박터균은 WHO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예.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의 원인으로 이미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헬리코박터는 발암 물질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예, 예. 중요한 것은 예.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예. 모두 위암을 일으키지는 않고 예. 일부 다른 요인들, 여러 사회적 요인들 또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위암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헬리코박터가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생님 그러면 어느 정도 헬리코박터를 갖고 계실까요? 실제적으로 이 헬리코박터균은 예. 후진국이나 혹은 집단 생활하는 경우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예. 감염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인 경우에는 한 일반 국민의 30에서 50% 정도 예. 유병률을 나타내고요. 예. 후진국에서는 70에서 80% 정도 감염률을 나타냅니다. 예. 실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경인지방에서 네. 일반 국민의 한 70에서 80% 정도 예. 유병률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실제 헬리코박터균은 신생아기에 제일 낮고 학동기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그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40대, 50대에 예. 우리 그 유병률이 피크를 이루고 60대, 70대가 되면서 서서히 그 유병률은 감소를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병률이 한 70%, 80%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현재 감염률이 얼마나 된다고 물으신다 그러면 예. 그래도 아마 한 60에서 70% 되지 않을까 예.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대한민국 국민이 40, 50대가 지금 1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예. 6명이나 7명은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전해요. 아니, 이게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후진국 예, 이런 쪽에 이제 뭐 많다고 하셨는데 70~80%면 후진국이 아까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래도 OECD 국가이기도 하고 비교적 주의도 많이 청결해졌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걸까요? 실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이 그 헬리코박터가 균은 유명하지만 이런 감염 경로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다만 이런 수돗물이라든가 분변 또 음식물을 통해서 입을 통한 경구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70%가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하면 그럼 이분들 다 위험이 있습니까?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 예. 위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 헬리코박터균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위림프종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킵니다만 네. 보통 일반인들은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생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군요. 예, 다만 예, 예.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환자분들의 10 내지 20%에서 십이지 궤양 등 다른 질환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요거 검사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헬리코박터균의 진단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시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혈청학적 검사 방법이 있고 분변 검사 방법이 있고 네. 요소 호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내시경 검사를 예를 들면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을 채취해서 그 조직으로 이 헬리코박터균의 여부를 보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한 김에 검사까지 같이 하시는 예. 거죠? 과거에는 이 조직을 채취해서 세균을 배양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세균 배양에는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귀찮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구, 즉 키트를 사용해서 네. 조직을 그 키트에 올려놓으면
수십 분, 최장 2시간 이내에 헬리코박터균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 손쉬운 검사법이 생겼습니다. 검사 마치고 집에 가실 때쯤 돼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혈청학적 검사는 피를 채취해서 하는 검사이고 예. 분변 검사는 대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예. 두 검사 모두 내시경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 내시경을 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네. 내시경을 난 하고 싶지 않다. 예. 이분들은 간단하게 우리 호흡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섭취한 다음에 예. 우리가 후 부는 검사, 날숨이라 그러죠. 예. 이걸 혹이라 그러는데 예. 이러한 후 부는 검사만을 통해서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헬리코박터균을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예. 이 장점은 내시경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예. 또한 방금 말씀드린 신속 요소 반응 검사만큼이나 네.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예. 신속 요소 반응 검사와 요소 호기 검사 모두 이 헬리코박터균의 여부를 보는 정확도가 95 내지 98%에 이르기 때문에 네. 내시경을 하기를 꺼리시는 분들, 네. 나는 내시경을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서 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위 내시경 검사 제가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또 받아보기도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늘 좀 무섭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시경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검사잖아요. 예.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예. 두 가지 검사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조영제를 먹고 예. 이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위 내시경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방사선 검사는 조영제를 먹고 이 상부 위장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편하기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 방사선 검사를 해서 위에 병변이 보인다고 하면 예.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내시경을 하여서 점막을 보면서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내시경을 또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바로 내시경을 하면서 점막의 이상 여부를 보고 네. 만일 병변이 있다고 하면 그 병변을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예. 또 현미경을 통해서 실제 병이 있나 없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방사선 촬영보다는 위내시경 검사가 여기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검사 받기 전에 이제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네. 증가를 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심으로써 예. 이 국민들이 여러 약들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아스피린도 드시고 계시고 그렇죠. 혈소판, 응고에 관계되는 약들, 관절염 약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들이 전부 다 이 위에 위험을 일으키고 또한 조직 검사를 하였을 때 네. 피가 잘 멎지 않는 약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신 분과 의논하셔서 네. 내시경을 하시기 전에 얼마만큼 끊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상담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또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침마다 약 드셔야 되는 분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날부터 8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언제 약을 먹어야 되지 하는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위내시경 검사는 보통 아침에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안심을 하시고 내시경을 받으신 후에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 내시경을 하면 내시경상에 어떤 문제들이 보이는지 직접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위염을 진단할 때는 주로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실제 우리 위에 정상인에 있어서의 모양은 이렇게 핑크빛이나 스농빛의 이런 신선한 이런 그 생선의 색깔을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입 안에 구강의 점막의 모양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약물 혹은 음식 등에 의해서 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요철의 모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홍반성 위염은 어떠한 원인이든지 이런 붉은 반점들이 이런 띠 모양을 이루는 것을 홍반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것은 출혈성 위염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아도 겁이 많이 나죠. 이런 출혈성 위염은 지금 고령화 사회나 심혈관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혈소판 응고를 막는 약들을 먹고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약물들에 의해서 위험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출혈성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보면 점막에 손상을 입어서 이러한 미란성 위염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미란성 위염들이나 다른 출혈성 위염들이 좀 더 심하게 되면 궤양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화면 보셨는데요. 건강한 위는 약간 핑크빛,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기도 하고 피가 나 있기도 합니다. 저런 병변들이 있으면 실제로 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막 아프다고 합니까? 쓰리다고 합니까? 어떻게 증상을 얘기하시나요? 실제로 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증상이 없어요. 네. 예. 또한 어떤 분들은 속이 거북하다, 혹은 위가 아프다, 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실제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위염이 심한 것도 아니고요. 아하. 또한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예. 위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하. 중요한 것은 이런 예. 증상이라든가 본인이 호소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지금 위암의 빈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예. 40세 이상에서는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뭐 배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어떻게 말씀들을 하십니까? 증상을 우리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증상 호소가 아주 다양하죠. 사투리로 막 나오겠네요. 사투리로 사투리를 한번 사용해 보면 속이 땡긴다. 땡긴다. 예. 그다음에 뻑적지근하다. 예. 어떠하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깔지 뜯는다. 이거 확 온다. 네네. 무슨 이런 느낌인지. 말씀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분들이 내시경을 하여서 안에 위궤양이 있다든지 위암이 있다든지 이런 퍼센트 자체는 10%, 5%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경미한 위염이거나 혹은 아예 위염도 없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그 불편함을 얘기하시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항상 아침을 잘 안 챙겨 먹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밥도 몇 숟가락 먹지 않았는데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와서 왔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또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럴 때 또 증상이 또 나타나고, 또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회식이 있는데 회식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먹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회식하고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또 계속 괜찮아지지가 않아서 이제 개인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계속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또 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 같고요. 괜찮기도 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거나 회식 있고 나면 또 증상이 막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선생님 관련이 위험이 많습니까? 관련이? 사회가 다단해지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사회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방금 화면에도 젊으신 분이 나오셨는데 병이 있을 만한 연령대가 아닌 것 같은데 취업 문제, 그렇지. 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하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위산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위산 분비가 늘어나는 것이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궤양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조금 편안한 생활, 스트레스를 피하고 릴렉스하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혹은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속이 좀 따갑거나 아프거나 깔지 뜯는 그런 증상을 말씀하신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사실 별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오셔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럴 만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꼭 병원에 오셔서 음. 전문의와 상담해야 되는 증상들을 예. 우리 의사들은 경고 증상이라고 경고 부릅니다. 증상, 예. 이런 경고 증상의 종류에는 네. 피를 토한다든지 예. 대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예. 혹은 계속 구토를 한다든지 예. 혹은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든지 네. 혹은 계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체중이 감소한다. 이런 입이 계속 마른다 예. 혹은 소변량이 줄어든다는 등 예. 이런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예.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염이 있을 때,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있을 때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급성 위염인 경우에는 처음 방송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원인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이 급성 위염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위통이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루 정도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의사들은 제산제나 네. 혹은 위산을 떨어뜨려주는 히스타민 수용체 네. 차단제라는 그런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먹는 약들인 거죠. 예. 네네. 위염은 보통 이 위점막이 재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치료를 한 후에 보통 한 2, 3일 정도면 예. 치유가 빨리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만성 위염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인이 아픈 기간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염증 치료와 더불어서 네. 이 증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염증을 치료하는 데서는 위산을 떨어뜨려주는 약물을 쓸 수도 있고 또 위점막에 이런 방어 작용을 증강시키는 예.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새로 약들이 많이 나왔죠. 예. 네네. 계속 이 이야기 되어지는 게 예. 우리 증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만성 위염에 있어서는 이 증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환자가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장관에 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쓰고 예.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진경제를 씁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 혹은 또 이런 정신적인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 신경 안정제, 네. 항불안제, 네. 항우울제를 소량 쓰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음의 문제였다고 하면 마음을 치료하는 약을 쓸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아무래도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래저래 음식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내가 먹기만 하면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도 있을 거고 그렇고 하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음식 습관을 좀 어떻게 가지시면 도움이 될까요? 급성 위염인 경우에는 위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예. 또 급성 위염인 경우에는 이 원인 요소를 제거를 하면 빨리 좋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금식을 하신 다음에 무른 음식, 예. 즉 미염, 그다음에 죽, 그다음에 정상 식사 순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처음 식사를 하실 때는 이런 무른 음식들, 예. 또 담백한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적은 음식들, 예. 즉 우리 한국 음식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조미료, 그다음에 알코올, 담배, 카페인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성 위험의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알코올 수용, 술 먹고 난 다음 날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상 음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만일 육류를 드신다 그러면 예. 지방이 포함이 적게 되고 또 예. 이 질긴 부위가 없는 살코기 위주로 예. 드시는 것이 좋고 예. 생선의 경우에는 흰살 생선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위염일 때는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자기가 무슨 요인이 네. 이 만성 위험을 낫지 않게 하나 돌아다보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식은 곡류, 채소류, 해조류, 육류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식사 습관을 돌아다보시고 만일 편식을 하신다, 예. 또 이 과식을 하신다, 예. 또 한국 사람이 이 음식을 급히 먹는 게 특징적이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성 위험과 마찬가지로 커피, 술, 카페인, 예. 흡연 이런 것들은 다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위염이 위암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예. 위염이 위암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예. 이 위염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고 예. 또한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우리 위염 중에 우리 내시경을 하신 분들 중에는 위축성 위염 예. 혹은 장상피 화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의 일부에서 네. 위암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것은 일부이고요. 예. 이런 분들도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위궤양, 위암의 발병률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1위를 다투는 불명예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있다, 장상피 화생이 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 40세 이상에서는 네. 주기적으로 네.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예. 강조를 드리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어저께 문자를 받았는데 일반 검진 대상자다. 이제 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염에 대해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지삼룡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맵고 짠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염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고 위암도 발병률이 높죠. 맵, 단, 짠 음식들이 맛은 좋습니다만 건강에는 확실히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위 건강을 걱정하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